오늘 시간엔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중에서 초항이 R이고요. 초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초항이 R이니까 그 다음에 R 제곱, R 세제곱, R 네제곱에서 쭉 가는데 어디까지? 그렇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녀석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인데요. 그렇다면 리미트 r의 n승이고 n은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범위를. 자, 만약에 r이 1이라면 이 녀석은 수열이 1, 1,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리미트 r의 n승은 1이 되겠죠. 계속 1이 되니까 뭐라고? r이 1일 때는 리미트 r의 n승은 1이 된다 얘기야. 그 다음에 아래 범위를요 1 기준으로, 그렇죠, 1보다 작을 때, 즉 앞으로 등비수열에 대하여 나오면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뭐 2분의 1, 3분의 1은, 그러면 2분의 1이고 다음 항은 4분의 1이고 그다음 8분의 1이고 16분의 1이고, 자 이렇게 쭉쭉쭉 가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아보는 게 수열의 극한이냐. 그 수열이 등비수열이었던 것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분모가 무한히 커지죠. 따라서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아래 n승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다? 그렇지,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아래 범위를 여기다 쳐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런 얘기야.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란 얘기입니다. 이럴 때. 그 다음에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수. 그럼 예를 들면 1보다 큰 수 2가 있다고 치면, R이 2라고 치면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쭉 가겠네. 그럼 2의 무한대제곱이 가겠네. 그럼 2의 무한대제곱은 뭐야? 무한히 커지죠. 그래서 이건 발산하게 된다. 이거 발산.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승은 어떻게 된다? 발산하게 된다. 파란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이건 0이 되고 얘는 1이 됩니다. 정리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앞으로 나오는 등비수열의 극한은 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거든. 마이너스 1이면 r은 초항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 1, 세 번째 항 마이너스 1 맞죠? 짝수 제곱은 1,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뭐야, 그럼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랬지 우리? 그렇지, 우리 이거를 진동 발산한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동 발산하러 간다 얘기지. 알겠습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아래 절대값 이렇게 씌우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이제 사실은 R이 1보다 크고 클 때하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좀 나눠줘 볼게. 그럼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뭐 얘도 진동한다고 봐야 돼. 알겠죠? 진동 발산. 그러니까 진동도 발산이니까, 그래. 진동도 발산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고.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발산한다 이렇게 할까요? 발산. 자, 요게 이제 여러분 기본이라, 기본 등비수열의 극한의 기본.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인데 수렴 발산을 조사해봐라. 자, 1번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6수 n, 세 번째 7의 n. 자, 이거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기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의 범위를 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R은요, 아까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무조건 수렴했잖아. 그 다음 또 어디도 수렴했죠? 그렇지. R이 1일 때도 수렴했어. 그래서 앞으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놓으셔야 돼. 외워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앞으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냐? R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1도 된다 이거지. 외울 필요 없고, 1이면 우리가 이런 수열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 그럼 1, 1, 1, 1, 1,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로 수렴하죠. 자, 얘 R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R이 5분의 3이죠? R이 5분의 3이니까 이 범위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는 수렴한다는 얘기야.
우리 한 번만 처음이니까 개념이니까 이런 수열은 뭐야? 5분의 3, 5분의 3의 제곱, 5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가서 5분의 3의 n제곱 더 가는 거지. 뭐 무한수열의 극한이라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수렴하게 됩니다. 그다음 얘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6의 n승 얘는 뭐예요? 얘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그렇지. 작은 범위죠. 그러니까 범위로 말하면 이쪽 부분이잖아. 이쪽 부분이 있을 때 뭐라 그랬어?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산. 7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그렇죠. 발산인데 어디로 가? 그렇지. 발산하는데 무한대로 가는 거지. 무한대로. 여기다 무한대로 이렇게 살짝 집어넣은 것처럼 해서 리미트 때려주시면 그렇죠. 이 숫자가 무지 크지?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간의 기본 원리를 살펴봤고요. 여러분 참고 교재는 얘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거 해드렸고요.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여기 있는데요.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들어갈 텐데 이제 조심할 일이 있어.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자, 아까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두 가지 꼴이 나와. 1번. 아래 n꼴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a 아래 n-1 꼴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아래 n꼴은 이건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1서부터 1 되고 r이 1일 때도 됐었잖아. 그래서 얘를 같이 합치면 요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녀석도 마찬가지야. 요 녀석은 초항이 r이고 공비도 r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초항이 r이고 공비도 r인 수열이고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수열이야. 조금 틀리죠. 그래서 초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수열은 그냥 이 친구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 이 친구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얘는 위에 있는 녀석도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죠. 초항이 0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 이렇게 초항이 0이다. 초항이 0일 때도 수렴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거야. 알았죠? 기억하십니다. 그럼 요거에 관계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퀘스천. 자, 등비수열 x 플러스 5에 4분의 x 플러스 1의 n-1이 수렴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책에 문제집에 있어요.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꼴부터 보셔야 돼. 이 녀석이 R의 n꼴이냐 아니면 A R의 n-1 꼴이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죠. 뭐예요 얘? 그렇죠. 여기가 A고 여기 R의 n-꼴. 따라서 A R의 n-꼴이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초항이 0이다 갖다 집어넣으셔야 되고 R은 마일부터 1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초항이 얘잖아. x 플러스 5니까 x 플러스 5가 0이고 즉 x는 마이너스 5도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초항이 0이면 0, 0, 0,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잖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 얘는 공비가 얘니까 공비는 4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그 친구가 마이너스 1서부터 1 요걸 풀면 되죠.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 4. 따라서 x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5서부터 얼마? 3.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 둘 다 되는 거니까 정답을 이제 쓰시면 마이너스 5도 해당되지 않니?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에도 등호가 있고 얼마? 그치 3에도 등호가 있는 요 녀석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신다고요? 그치 등비수 수렴 조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요 문제 해드린 겁니다. 요 문제. 등비수열의 요 녀석이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 n꼴의 등비수열 문제는 반드시 나누어서 여러분이 풀으셔야 되는 거야. 특별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배운 대로 여러분이 푸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퀘스천. 자, 수열. 서술형에 이제 잘 나오죠. 요런 꼬리 문제가. 요거 녀석의 극한 값을 구하시오. 단
R은 마이너스 1은 아니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됐죠? 참고 규정 개념 원리 33쪽에 그렇죠. 필수 예제 14번 문제예요. 그리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단 들어주십니다. 집중하여서.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R을 그쵸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야. R의 절대값이 1과 R이 1일 때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와 R이 마이너스 1 때로 나누어서 답을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R이 마이너스 1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됐죠?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쉬운 거부터 할게요. 첫 번째 R이 1이 쉽잖아. R이 1이라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승은 1이 돼버리죠. 근데 지금은 이 친구 전체의 수열 값을 얘기하라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R의 n승은 어떻게 되냐. R의 n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R이 1일 때 이 전체 수열의 극한은 얼마다? 그렇지. 얼마다고요? 2분의 1이다. 두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보자. 요때는 아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0이 된다고 그랬잖아. 따라서 같은 원리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대로 다시 써볼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R의 n승. 여기서 요 R의 n승 자리에 빵을 넣으시면 되겠지. 그치? R의 n승 자리에 빵을 넣으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 그치? 분자가 빵이 되니까 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럼 R은 마이너스 1일 때 필요 없으니까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만. 뭐만 하면 될까요, 얘들아? 뭐만 하면 될까? 그렇지. R이 얼마일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만 하면 되겠죠. 자, 요때는 이제 뭐 하냐면 요때는 우리가 매번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좀 좁은데 이거 지울게. 두 번째 여러분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일 때는 정답이 아까 뭐지? 0이었죠? 0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뭐냐? 우리 맨날 하던 거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눕니다. 분모의 최고차가 R의 n승이니까 R의 n승으로 저 식을 나누세요. 그럼 저 식을 나누면 원래 식 한번 써놓을게. 이거를 R의 n으로 나누면 그치, 1이 되고 요건 R의 n분의 1이 되고 요건 1이 되죠. 맞습니까? 여기에 리미트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인정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역을 이용하는 거야. 요 부분이 어디로 가? 그렇지.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맞죠? R이 1보다 크면 뭐 3 정도 넣어봐. 여기 3 정도 넣으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여기는 1이고 그러니까 0으로 가지. 예,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야? 예, 정답이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네 번째 R이 마일일 때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끝내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그냥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눈 요 녀석이 정답이라는 얘기.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연습을 여기를 많이 하셔야 돼. 등비수열의 극한은요 쉬운 문제는 풀려고 하지 마시고 요 패턴을 여러분이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서술형에서도 득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서술형에서 획득이라고 하나 뭐야 점수 획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 오늘 1강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